토크쇼 백설기! 100세까지 설레고 기쁘게 어떻게? 건강하게! 자, 그렇다면 우리 백설기 또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네.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주실 건강 멘토단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백설기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세 분 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주 뵈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성희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오지국 원장님께서는 국내외의 병원을 개원하시고 정말 많은 봉사와 선행을 함께하고 계시다고 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되게 쑥스러워하십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뭐 있는 얘기니까. 자, 국내에서 제일 먼저 원포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원포쓰리. 원포쓰리 프로젝트가 뭔가요? 뭐 거창하게 프로젝트라고 이제 붙인 거고요. 네. 원래 이제 딸하고 같이 신발을 사러 갔는데 네. 그 신발 브랜드가 이제 신발을 하나 사면 그러니까 한 켤레의 신발을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그런 신발 업체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딸이 이제 아주 어릴 때 이제 그런 신발을 굳이 사려고 하길래 이제 뭐 어쨌든 그 신발은 사줬고요. 네. 그걸 사준 다음에 제가 딸에게 이제 왜 이 꼭 신발을 사려고 했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좋은 뜻을 갖고 있는 신발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딸이랑 둘이 앉아서 네. 뭐 아빠는 이런 병원에서 이런 걸 할 게 없냐 이제 그런 질문을 서로 나누고 얘기를 좀 나누다가 네. 백신을 한 명이 맞을 때마다 어. 한 명에게 백신을 놔주면 그런 그 프로젝트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한 명당 한 명은 좀 많은 것 같아서 세 명 맞을 때 한 명에게 놔주자라는 생각을 하고 네. 이제 그거를 시작한 지가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 딸아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네. 예, 이제 초등학교 때 얘기니까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그걸 시작을 했고 저희가 이제 보아스 이비인후과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같이 하고 있는데 네. 그 원장들이 함께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주체가 되고 있는 건 이제 대한 이비인후과 의사회라고 네. 예, 그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모여 있는 단체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야. 아니, 초등학생 딸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지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건강을 찾아주고 그리고 또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또 네. 예,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됐겠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김민철 원장님과 사실 권혁성 원장님도 이 뭐 원포쓰리에 못지않은 대단한 또 최초의 일들을 그 병원 안에 갖고 있었다는 그런 후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 예. 시침 뚝 떼고 계시지만 그래, 맞지요? 대놓고 어. 본인 입으로 자랑하기가 그런데 네. 질문을 드리면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뭐 제가 좀 먼저 했다. 다른 데 안 하는데 제가 했다라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한의사 전문의가 되고 처음으로 이제 병원을 했던 게 네. 선교병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셨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선교병원이라는 거는 이제 선교지에 이제 의사들을 파견하기도 하고 교육시키기도 하는 네. 선교 기지병원이라고 아, 표현을 예. 하는데 그런 병원을 꿈꾸고 처음 시작했고 네. 한방병원으로서는 처음으로 한방은 워낙 옛날에 기독교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네. 그 한방에 처음으로 한 선교병원을 했다라는 게 뭐 부끄럽지만 네. 제가 뭐 최초라는 단어로 네. 내세울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을까. 이야, 멋지십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우리 김민철 원장님은 또 네. 어떤 최초가 있으시는지 이 두 분을 두고 마지막에 저를 시키는 이유가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 앉아 계신 걸 그렇게 앉으셔서 그런 그러네요. 거예요. 네. 저는 그 우울증 같은 걸 치료할 때 기도 사역을 합니다. 기도 사역을 하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필요한 분들 앉아서 네. 같이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이것도 정신의학적인 영역을 통해서 역사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그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의 뿌리가 되는 곳에 말씀이 딱 들어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복되는 것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보고 예. 기도 사역을 사실 되게 메인으로 많이 하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아마 네.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기도 사역을 메인으로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건데 네. 굳이 최초로 하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박수 나가야 됩니다. 예. 오늘 자,
자, 그렇다면 네. 이 세 분의 진짜 귀한 섬김이 선생님 세 분인데 네. 시선을 약간만 돌리면 우리 네. 이성희 목사님 계신데 예. 목사님의 목회에선 최초로 도입한 어떤 네. 프로젝트가 없나 나만의 뭐 네. 예, 목회 방향이라든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최초라기보다도 네. 상당히 먼저 시작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있죠. 뭐냐 하면 이제 북한 사역이에요. 북한 예, 사역이요? 북한 사역이어서 네. 북한에 이제 주로 이제 사역을 많이 했는데 네. 제가 만든 재단에서 북한 사역한 것은 거의 다가 그 의료 지원 사업이었었어요. 예. 북한에 제약 공장을 하나 세워줬고요. 그다음 평양에 가서 이제 평양 의과대학의 부속 병원 네. 그 현대화 작업을 저희가 다 가서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예, 가서 그 일을 했고 그 일을 하느라고 여러 번 갔죠. 네. 여러 번 가고 북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네. 그 감사한 것도 많이 있고 뭐 그런 일들 좀 했습니다. 예. 아유, 저도 말이죠. 네. 뭐 개그맨으로서 최초라고 뭐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죠. 최초가 있으세요?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네. 스스로 하시니까 들어가야죠. 예. 아니, 그게 아니고 뭐가 있으세요? 제가 그 30년 전에 결혼했잖아요. 네네. 우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 납니다. 네. 제가 그때 당시 개그맨이 결혼했는데 여자하고 나이가 10살 차이 나는 거는 제가 최초였어요. 나이 차이 많은 예, 커플. 지금은 좀 있는지 모르지만은 네. 그때 지금까지도 아마 예. 최초입니다. 좀 제가. 선배님 자랑스럽습니다. 좀 개면적지만 그래도 박수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10살 차이. 네.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최초 그리고 뭔가를 새롭게 하는 프로젝트들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분들과 오늘 또 재미난 방송, 유익한 방송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를 알아봐야 될 텐데 네. 주제를 또 두 자매님께서 음. 저희가 또 보고 싶어하는 그 광경을 통해서 네. 전달해 주시는 백설기 극장. 자, 개봉해 볼까요? 네. 큐. 큐! 야야 성희야 야너 기사 났더라. 부부 상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간다고. 니네 부부 사이 좋은 줄 알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야 똑바로 말해. 아니야 언니 나 진짜 억울해. 뭐가 억울해? 아니, 빨리. 우리 부부 그래요. 문제 없어. 아무 일도 없단 말이야. 그런 줄 알았지. 근데 부부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에 왜 나가?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콧바람 좀 쐬자고 언니 같이 공원을 갔거든. 내가 비염이 있잖아. 그래야. 야외 나가니까 이게 심해져가지고 그냥 눈물 콧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얼굴이 팔려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왜 저래 그러면서 수덕수덕거리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참 못 산다 내가. 야 어떻든지 간에 이 섭외라는 거는 이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어디서 얻으면 좋은 거요. 아이씨 좋게 안 그러냐? 좋게 뭐가 좋았니? 또 콧물 날라고. 나 눈도 또 이상해. 아니, 어떡해. 나 정말 죽겠어. 근데 우리 부부는 언니 진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알았어. 괜히 사람들이 그래가 아니래 아무 일 아니래. 오늘의 주제 바로 면역력 특집 산탄 네. 환절기 대표 질환 비염 되겠습니다. 비염. 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네. 성인 5명 중에 1명이 이 비염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오재국 원장님, 비염 정확히 뭔가요? 어떤 병이에요? 코에 염증이 있다는 네.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채기, 그다음에 콧물, 네. 그다음에 뭐 코막힘 이런 증상들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콧물 중에서도 좀 맑은 콧물도 있지만 약간 누런 콧물 같은 것들이 나오는 증상들을 통칭해서 이제 비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에 네. 염증이 있는. 그러니까요. 저희는 뭐 딱 세 식구 사는데 네. 3명 다 비염 환자예요. 어우. 예. 그러니까 뭐 그 이비인후과를 셋 다 따로따로 이제 각자가 필요에 따라 갑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또 데이터를 안 내서 그렇지 온 국민을 대상으로 내면 가장 많이 아마 이게 소속되어 있는 질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도 있죠. 또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치부되기도 하고 네. 어떻습니까? 우리 패밀리 세 분께서는 비염에 대해서 고통받아 보신 적이 혹시 있는지 있으신지 아니면 주위에서 보셨는지. 예, 한번 여쭤봅니다. 그래 요즘엔 날씨가 이 바람이 불고 네. 아무래도 이제 좀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냥 밖에만 나가면 눈물이 질질. 콧물 질질질. 나 평생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 깔끔할 때면 깔끔한 여자야. 근데 뭐 눈물을 흘리지, 콧물 나오지. 아, 구멍이랑 구멍에선 재 나오고 있네. 그러니 이게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요. 수건이나 뭐가 없으면 밖 외출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뭐 이런 데서 이런 안에 실내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밖에만 나가면 줄줄줄. 밖에만 나가면 이런다. 왜 뭘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는 말씀 들어보면 이제 꽃가루 알러지 같은 게 이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비염은 크게는 이제 알러지 비염이라고 하는 어떤 거에 알러지가 있어 생기는 비염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 그래서 그냥 이제 온도 차가 났을 때 그냥 콧물이 주르륵 흐르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예. 들었다는. 네, 그렇죠. 이제 그렇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이 들어서 나오는 그 맑은 콧물들, 우리가 이제 밖에 외출했을 때 나가는 네. 콧물들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 하면서 왜요? 진료를 하거든요. 어.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기관, 호흡을 하는 기관들은 상당히 촉촉하게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제 모든 기관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호흡기, 코 점막과 기관지 점막은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콧물을 좀 더 많이 나오게 한다거나 아니면 가래가 좀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이니까 사실 그게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전으로 만들어 놓으신 기전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무조건 약을 쓰기보다는 조금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이 내 몸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움될 때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생희 권사님은 어떠세요? 저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축농증이 엄청 심했었어. 네, 그래갖고 학교 갈 때 이 두루마리 그걸 하나씩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 옆에는 코 푸는 게 막 이만큼 있었거든요. 근데 언제인지 모르게 이렇게 없어졌어요. 축농증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요새 또 우리 남편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나 봐. 밤에 잘 때는 괜찮아. 거실로 나오면 벌써 콧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방에서 거실로만 나와도. 그냥 막 뚝뚝 떨어져 밥 어머, 먹다가도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자기야 얼른 코 닦고. 근데 내가 요새 지방 촬영을 전라도로 맨날 다니거든요. 네네네. 죽겠다는 거야. 막 아이고. 이게 코가 너무 나와가지고 이건 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건가요? 그 증상이 아까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고 하는 우리가 조금 나이를 먹었을 때 생기는 비염의 증상에 합당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이게 내가 중요한 자리를 가거나 할 때는 좀 아무래도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같은 것들이 있어서 내가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좀 뿌리고 가면 증상들이 훨씬 더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한테 가야 되겠네. 선생님. 가야죠. 원장님. 김창균 집사님 어떠세요? 아니 콧물이 많이 나오면은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 콧물이 안 나오고 저는 코가 오늘 막혀요 지금. 코가 막혀가지고 답답해서 숨도 잘 못 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코딱지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좀 나름대로 해소해 보려고 네. 집에 그 소금물 있잖아요. 네네네. 그 소금물로 이렇게 이제 소독을 한다고 해서 소금물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마셔요. 그럼 콧물이 이렇게 코가 이렇게 콧물이 그 소금물이 쑥 들어갔다가 주르륵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일주일에 심심하면 한 번씩 해요. 그렇게 하면 좀 이 비염이 좀 해소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런 거 좀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소금물의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고 농도가.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심하면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또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빈도도 좀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털 같은 게 가끔 삐져나오면은 얘가 이 비염에 무슨 영향을 주지 않나 그래서 코털도 가끔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털도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사실 저희 몸에 도움이 되는 건데 코털도 우리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몸에 이제 어쨌든 필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들어오는 공기에 대한 필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코털이 적절하게 있는 거는 나쁜 것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콧물, 코털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삐져나온 애들 만 좀- 창피하지 않게만 정리만 해주시면. 앵간하면 뽑지 않는 걸로. 예. 다시 이렇게 쑤셔 넣으면 되는 거예요. 뽑는 것보다는 좀 자르는 걸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커트하는 걸로. 네. 그렇다면 이성희 목사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중에서도 비염 앓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괜찮으세요? 목사님 중에서도 아니라 제가 그래요. 아이고 그러세요? 예. 아 그러시구나. 저는 원장님 얘기하긴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나. 저는 이거 꽃가루 날릴 때 황사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아주 찬 데서 더운 데로 가든 더운 데서 찬 데로 오든 네. 저는 콧물이 나요. 저는 그 미세먼지에 굉장히 그 민감하기 때문에 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미세먼지 앱을 봐요. 농도. 네, 오늘 농도 얼마나 예. 보고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매일 하면 좋지 않다고 했는데 그 외에 이렇게 포로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저는 매일 하거든요.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이제 코 세척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조금 아주 그 공기에 민감하게 저는 이거 콧물이 많이 나고 또 네. 비염을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용변을 보거나 이게 소변을 보는 즉시 콧물이 막 뽀뽀시럽 나오는 특이하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아래 위를 쏟으세요? 아니, 특이하시네. 아니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을 정도로 갑자기 그렇게 콧물이 막 일반적인 경향인 건지 저만 그런 건지 한번 문의를 드려봅니다. 지금 오지국 원장님은 전혀 웃지 않으세요. 네. 뭐 일반적인 경향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쵸? 아, 그래요? 예, 자율신경 조절에 의해서 때로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긴 한데 네. 아까 이제 표명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서 착안을 해보자면 네. 아까 온 가족이 비염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가족력이 있다는 걸 봤을 때는 네. 여러 비염 중에서 알러지 비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알러지 비염은 예를 들어 아침에 내가 화장실을 갈 때 콧물이 난다. 그러면 그 아침에 화장실의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화장실의 온도가 너무 춥다거나 예. 예, 또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이제 네. 그렇게 된 경우에는 온도 차에 의해서 또 콧물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네. 저도 비염이 정말 심했던 사람인데 저기 그 이게 환절기나 아니면 추워질 때 제가 침대에서 바닥에 발을 딱 디디는 순간부터 콧물이 쫙 나오면서 재채기를 막 한 100번씩 했거든요. 나보다 더 심하네. 네, 그랬는데 아, 디디는 순간. 제가 딱 그랬어요. 근데 수면 양말을 내리기 전에 딱 신거나 슬리퍼를 딱 신는 순간 제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면 양말을 저기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옆에다 벗어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절대 바닥에 안 대고 수면 양말부터 신고 그다음에 바닥에 대면 그 뒤부터 제가 콧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네. 일단 발은 따뜻하게 하고 한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발은 따뜻하게 하고 머리는 차갑게 하는 게 일단 건강에도 좋고 비염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발을 늘 따뜻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일어날 때 하셔도 좋지만 잘 때 사실 수면 양말을 끼고 자는 것도 우리가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니까 네. 아침에 알러지 증상이 좀 적거나 비염 증상이 적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재채기가 많아지는 이유는 실제로 진먼지 진드기의 농도가 그 밀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침대 매트리스의 진먼지 진드기 농도가 상당히 높고 우리가 자는 동안 진먼지 진드기와 함께 노출이 많이 된 상태에 자기 때문에 아침에 재채기가 또 많아지는 경향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도 따뜻하게 하고 우리가 침대 매트리스나 아니면 이불을 잘 관리하는 것도 비염을 조절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예, 발을 따뜻하게 하고 머리를 차갑게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으십니까? 아, 네, 맞습니다. 네. 한방적으로는 비염, 그러니까 알레르기 비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네. 폐가 찬 것, 폐가 건조한 게 원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공기가 들어가는 점막은 수분이 있어야 되고 촉촉해야 되는데 네. 건조해지고 차가워지는 것이 한방적으로는 비염이 발생하는 거라서 아마 소변 보면서 네. 우리가 소변 볼 때 이렇게 한기가 들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열이 떨죠. 빠져나가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 몸의 체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과민 반응들이 생긴 거 아닌가 한방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설명을 듣기 전에는 네. 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에이 무슨 아니 소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사실 비염 증세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도 일상생활에 아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더라 이거죠. 세 분 진료하실 때 그런 분들이 찾아오신 적은 혹시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비염 환자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비염 어른들은 뭐 비염이 있어도 좀 참고 지내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비염이 생기면 성격 장애가 오고 학업 능력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데리고 옵니다. 얼마 전에 내원했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구하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아이 입에서 쌍욕이 나온 거예요. 짜증 난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놀라서 이제 데리고 왔죠. 근데 이제 이 아이를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비염 치료 코 침을 맞는 방법이 있어요. 안에 약간 피를 내서 부종을 빼주는 그런 방법인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면 아프잖아요. 아프죠. 그런데 침을 맞고 난 뒤에 시원해지고 그다음에 아이가 짜증도 덜 내고 성격도 좋아지니까 부모가 데려오기도 하지만 네. 아이가 적극적으로 스스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겠다고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성격도 좋아지고 네. 그다음에 운동 능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너무 기뻐했던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에서는 뭐 성인도 그렇긴 하지만 네. 그 비염으로 인한 수면 장애가 많이 생길 수 수면 있습니다. 장애.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가 막히게 됐을 때 네. 이제 잠을 잘 못 자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로 고민하면서 오신 분들이 많고요. 저는 아무래도 뭐 비염도 보지만 목소리 환자를 많이 보는 의사로서 네. 사실 이제 뭐 무대에 서야 되는 아티스트나 아니면 이성희 목사님처럼 또 설교를 하셔야 될 때 약간 콧소리가 나거나 비염 때문에 코가 막히는 경우 또 목이 많이 건조해지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에게는 사소한 비염 증상 하나가 상당히 많은 목소리에 이상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섬세하게 비염을 관리하면서 목소리 치료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렇죠. 네. 아니 정말로 무대에서 뭐 몇백 명이 있는 자리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코가 막히면 이게 호흡하는 것도 힘들고 소리 나는 그 컬러가 달라지잖아요. 맹맹한 소리가 나오니까. 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가 막히면 지금 이 순간 정말 아니다. 이러면 야, 이런 무대는 정말 자, 보고 싶지 곤란하죠. 않네요. 예, 예. 괜찮았어요. 재밌었어요. 고마워요. 그러면은 김민철 원장님께서는 만담스러우네 아주. 네. 비염이 심해서 또 정신과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단순 비염으로만은 아니지만 네. 이게 이제 비염이 이제 이 호흡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이 안 될 때 우리 정신은 너무 고통스럽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통을 많이 겪는데 특히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비염이 있을 때 틱과 유사해 보입니다. 처음에 틱으로 킁킁 이렇게 자꾸 하니까 틱인가 하고 보면 비염일 때는 비염 치료를 하면 이제 틱이 사라지는데 같이 있을 때도 있기도 해요. 예, 예. 그런 경우는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만성으로 힘들다 보면 분명히 정서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사실 통계에 의하면 정말 힘든 비염은 아시겠지만 정말 죽고 싶어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분도 흔하진 않지만 계신 걸로 있습니다. 그래요. 아우 진짜. 비염이 이렇게 무섭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살면서 가장 이런 부분이 나한테 약점이었는데 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그걸 어디 강점으로 만들어줬다. 바꾸셨다. 그런 약점을 경험들이 강점으로. 야. 네,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히 순 양아치 아니었어요. 예, 좀 놀았어요. 네, 네, 침 좀 뱉었어요. 네. 그런데 내가 예수님 우리 하나님 만나고 나서 바뀌었잖아요. 몰랐으니까. 네. 근데 정말 그 벌레 같은 쓰레기 양아치 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약한 나를 부하게, 부한 나를 강하게 이렇게 해주신데 우리 하나님을 내 찬양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예. 저가 어릴 때부터 왜 이제 엄마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밥 먹는 거 싫어했다 그랬잖아요. 맨날 이름 부르고.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불러대고 맨날 뭐 하여튼 일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편하게 밥 먹는 걸 부른 바 꼴을 못 봤어. 그리고 시집 와가지고도 식구가 많으니까 막내 며느리인데도 맏며느리 노릇을 하면서 맨날 한 거랑은 밥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 밥하는 게 밥하는 게 너무 그랬는데 이혼해버리고 너무 웃기는 거야 언니. 왜요? 교회를 이제 열심히 다니게 되니까 밥할 일이 너무 많이 생겨. 그러다 우리 남편이 교회에서 뭐 부서장 같은 걸 네, 만드니까 네. 뭐 음악부장 이렇게 하니까 합창단에 많어. 뭐 권사 합창단 네. 있고 뭐 부부 합창단 있고. 그러면 내가 옛날에 밥을 너무 잘했잖아. 언니. 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들 불러.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을 불러. 교사들 1박 2일 우리 집에서 해. 그러면 연령에 맞게 메뉴를 너무 잘 짜. 그래갖고 너무 잘해. 그걸 또 발전해가지고 공동체 아울리치를 가면은 1박 2일 가면은 한 600~700명 분 밥을 해야 돼.
그걸 하신다고? 그러면 메뉴를 내가 다 짜. 아. 그래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내가 생각을 해봐도 너무 잘해. 잘해, 너무 잘해.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에 엄마가 맨날 어렸을 나를 때부터. 밥 시키고 막 그게 너무 싫었는데 싫었는데. 지금 내가 단체 급식 장이 돼 갖고 있잖아. 아. 그 사람들이 전집사가 해준 국수를 잊을 수가 없어. 우리 또 이북이니까 국수 맨날 삶 먹거든. 김치말이 이런 거. 내 국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얘기하시면서 입맛을 얘기하시는 거 보면 내가 하는 진짜 맛있는 거야. 이게 맛있는 거야. 맞아요. 그게 얘기해서 입맛 다시는 거 인정, 하나님이 인정. 그때부터 훈련시킨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뭐 하여튼 그렇게 쓰시네요. 예, 아멘입니다. 멋지십니다. 네. 언제 한번 국수 좀 말아주세요. 우리 국수 좀 여기 말아주세요. 몇 명은 발로도 말지. 예. 요 몇 인분 정도야. 김창준 집사님은 또 약한 부분을 강하게 쓰신 어떤 저는 저 점이 일반적으로 보면 제가 좀 끈기가 좀 없는 편이거든요. 네. 끈기가 없는 편인데 그래서 집에서 이제 가끔 운동 좀 하겠다고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한 50번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걸 한꺼번에 50번을 못 하고 한 5번 하고 끝나고 쉬었다가 또 조금 한 바퀴 빙빙 돌다가 또 5번 하고 그래서 여러 차례 갖고 50번을 채우는 거야. 한꺼번에 그걸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도할 때도 보면은 그냥 1시간, 2시간 이렇게 쫙 밀고 나가야 되는데 네. 이게 그게 끈기가 없다 보니까 한 10분 딱 기도하고 쉬어요 또. 또 10분 끊어서 하는 거야. 끊어서 한꺼번에 못 하고. 근데 그거를 그나마도 그런 나의 그 약점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네. 그걸 끊어서 이렇게 계속 훈련을 시키더니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1시간, 2시간도 할 거 만들어 주더라고 기도를. 네. 뭐 저도 뭐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저도 이제 젊은 시절에 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약점인 거죠. 예. 이게 참 그때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절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유익이 있냐면 후배들이나 이제 뭐 제자들이나 어떤 그런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할 때 술을 좀 안 먹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나고 거쳐갔던 인생의 그렇죠. 길이니까 술은 네가 끊으려고 그래도 못 끊을 거야. 그러니까 술 끊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만 찾아.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하고 연합을 하게 되면 술 끊어진 너를 발견할 거야.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상담을 잘해주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게 연약했던 제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약함을 강함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유익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일부러 드시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예. 그럴 필요는 없는데 네. 진짜로 많은 분들께서 아니 나는 아직까지도 술 담배를 못 끊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 하시는 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 그렇죠. 내가 그걸 먼저 끊고서 교회 올 생각하지 말고 교회부터 오게 되면 어느 순간 그게 끊어지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다. 그렇죠.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게 꼭 술뿐이 아니고 여러 쇼핑도 해당된답니다. 예. 갑자기 누구에게 하는 얘기 같은 그런 얘기가 그렇게 들리네요. 우리 네. 목사님한테도 여쭤볼게요. 네.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약함을 강함으로 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어떠신지요? 평생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하고 주먹질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말로 뭐 티격태격한 적은 있지만 네. 벌써 누가 싸울만 하면 저는 도망가요. 그게 이제 최선이거든요. 그때 한 번도 저는 싸운 적이 없고 코피난 적이 없어요. 네. 그 목회를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제 친구 우리 동기 목사님 가운데서 굉장히 성격이 과격한 분이 있어요. 아주 설교도 잘하고 책도 많이 보고 괜찮아요. 교회 문제가 많아요. 이 교회에 있다가 또 문제가 생겨서 다른 교회 가고 다른 교회 가고 있다가 또 문제가 돼서 갈라지고 이랬거든요. 네.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네가 너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힘들다. 나를 봐라. 난 누구하고 싸우지 못한다. 누가 나에게 건드리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안 건드리지 않냐. 그 좀 약해져 봐라. 그런 것 같은 목회 잘 될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제가 성품이 좀 약하기 때문에 제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도 할 수 있고 별 문제 없이 은퇴할 때까지 견디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희 목사님께 그 약함을 주셨지만 그걸 그냥 감사로 받으시고 나는 피해야 돼. 나는 건드리면 큰일 나. 그걸 갖다가 그냥 암암리에 나도 알고 남들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더 길게 갈 수 있었던. 아니 네. 누가 뭐라 그러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가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지나가는 그게 거예요. 뭐 온유함이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하는데 그쵸. 그런 온유함을 쓰시는 거죠. 네, 네, 아. 네. 감기와 비염, 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비염은 이제 코의 증상만 나타날 때가 이제 비염일 가능성이 많죠. 아, 네. 코만. 예, 아무래도 이 감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목의 염증이나 아니면 다른 데 염증을 동반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열이 난다거나 아니면 목이 아프다거나 하는 증상이 동반될 가능성이 많고요. 아,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비염도 이제 동반되는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알러지 비염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성 기관지염이나 알러지성 결막염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눈이 좀 같이 가렵다거나 아니면 콧물이 나오는데 기침만 한다거나 예, 목이 붓거나 아프거나 열이 없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이 붓는 증상이나 열이 없다면 비염일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래요. 네. 말하는 거나 노래하는 거나 이렇게 들으면은 음성을 들으면 비염인 거를 이렇게 구분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요? 우리가 말을 할 때나 아니면 노래를 할 때 네네. 콧소리가 많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보면서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네네. 네. 이제 콧소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가 많이 막혀서 나는 콧소리가 있고요. 네. 코로 공기가 많이 지나와서 나는 콧소리가 있는데 네. 요거를 구분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긴 하지만 네. 예, 그래도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예. 그 찬송 좋아하시는 찬송 뭐가 있으실까요? 나 같은 죄인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오, 예, 여기까지. 이뤘던 새 거기까지. 예. 네. 자, 어떠십니까? 아니, 너무 재즈 보컬리스트처럼 원래 노래 들려요. 잘했어요. 너무 네, 네. 정말 잘하시네요. 코의 문제는 전혀 없어요. 뭐 저기 코의 문제는 거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전승혜 권사님은 예전에 코의 문제가 되게 많았다. 충농증 그렇죠. 있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없으시지만 저는 근데 약간의 깨끗하지 않아요. 지금 한번 저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고음으로는 못하는데 더 고음 아니야, 낮춰서 저음이야. 해주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권능을 얻었네. 예, 기본적으로 이제 문영미 원사님은 가슴 소리를 잘 쓰시는 거고요. 네. 전성희 원사님은 훨씬 더 사실은 그 피치가 더 높고 네. 예, 가늘고 얇은 소리를 잘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가늘고 얇은 소리를 쓰시는 분들이 네. 노래를 부를 때 콧소리가 조금 더 많이 날 가능성이 많긴 합니다. 네. 예, 그렇긴 한데 뭐 지금은 충농증이 다 완치된 목소리 그래요? 보여주신 문제 거죠. 없다. 예, 예. 문제 없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문제 없는 소리입니다. 막힘이 정말 심하다고 하신 네. 김창준 집사님. 아, 한번. 이분이 문제거든요. 예, 이분이 찬송을 문제입니다. 해야 됩니까? 아니, 예? 뭐 어떤 노래든 상관없습니다. 네. 네온이 불타는 거리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 언젠가 만났던 너와 나 짠짠짠짠짠 지금은 어디 있을까 생각에 잠기면 하염없이 내 마음 외로워지네 네, 여기까지. 불타는 네, 눈동자 집사님, 네, 자, 거기까지. 불은 안 타겠습니다. 네, 불은 안 타고까지. 네. 코막힘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 그래요. 코막힘 소리가 있어요. 노래를 할 때 약간 코 쪽으로 좀 막히는 소리가 있으셔서 네. 실제로 내시경을 보면 조금 코가 막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막혔을 것 네. 같고요 그러시구나. 기도 막혀 기가 막힌 것도 있습니다 네. 우리의 명카스도 한번 해야 예, 돼. 김지선 많이 양도 한번. 우리의 네. 명카스.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러면 마음 든든하리라 보라 우리를 부르니 우리 주님 만세. 예, 약간 북한 버전 같습니다. 예, 진료실에서도 네, 맞습니다. 네. 예, 진료실에서 뵌 적이 있는데요. 예, 북한 가요 전문가시잖아요. 예, 너무 잘하시네요. 군가입니다. 네네. 아, 군가인가요? 네. 네.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약간 콧소리를 좀 쓰고 계신 분인데 네. 이게 비염으로 인한 콧소리가 아니라 가창으로 인한 콧소리를 좀 쓰시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어머 나는 쓰는지도 몰랐던. 그래요. 김창준 집사님만 조금 비염이 비염기를 갖고 있으시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 예. 괜찮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권혁성 원장님도 한 5초만 시간을 드리면 비염인지 아닌지를 대본에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네. 사실입니까? 네, 한방적으로 이제 코의 염증, 그다음에 부비동염 네. 이런 쪽이 있으면 얼굴에 경혈의 어떤 특정한 포인트에 네. 반응이 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얼굴에 네. 승읍, 사백이라는 그래서 이제 눈 밑으로, 눈 밑으로. 쭉 내려와서 광대뼈가 딱 끝나는 부분은 있죠. 네. 눈 밑으로, 눈동자 밑으로 요 부분이 사백이라는 사백. 혈자리인데 여기를 가볍게 이렇게 눌러서 가볍게. 내가 다른 데보다 좀 더 아프다라고 하면 이거는 감기가 아니고 비염 쪽에 가깝다라고 이제 보시면 안 됩니다. 아파요? 안 아파요? 살짝 아프다. 너무 예. 손톱 자국 날 정도로 세게 그건 뭐 400이 아니라 뭘 눌러도 아픕니다. 눌러도 그렇게 막. 어딜 눌러도 아프죠. 손톱으로 예. 이렇게 손톱으로 지지시면 안 됩니다. 네. 어떠세요? 김창준 집사님 좀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역시. 그러면은 목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전혀 안 아픈데. 안 아프세요? 집에서 한번 눌러보세요. 네. 눌러보신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여기가 아프다. 그렇다면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다시 한번 거죠. 정확한 자리를 좀 네. 짚어주시면. 눈동자가 네. 여기 검은 눈동자가 있죠. 네네. 요 아래로 쭉 쭉 내려와서 내려오다 보면 광대뼈 가 끝나는 밑에 부위 끝나는 있죠. 부분. 예, 네. 그 네. 부위 정도. 광대뼈가 예, 끝나는 거기를 부위 정도. 쫙 눌러서 눌러서 통증이 있는지를 아프면 비염일 가능성이 있으니 전문의를 찾아가 보시라. 네, 라는 알겠습니다. 팁을 드립니다. 예. 최국 원장님, 네. 비염 때문에 얼굴이 변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인보다는 성장기 아이들의 문제인데요.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코가 막히거나 네. 이런 경우에 입으로 호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입으로 많이 호흡을 할 경우에는 아래턱 발달이 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턱이 발달돼야지 라인이 예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아래턱이 좀 적어지는 효과.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치열, 이빨의 모양 자체가 틀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도 생기니까 그래요, 이제 그래요. 어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비염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비염이 그 치료가 잘 안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 호흡하는 연습을 많이 시켜주기만 해도 또 이런 성장을 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또, 네. 어릴 때 잡아야 돼. 비염에 잘 걸리는 코 모양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 진짜요? 왜?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 네. 얼굴에 네. 이분의 건강이 어디가 좀 더 약할 것 같고 소화기가 약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게 나와요? 예. 신기하다. 근데 이제 비염이라는 거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호흡기 질환, 네, 이 네. 폐에 속하는데 공기 통로잖아요. 이쪽은 폐가 약하면 그래서 폐가 건조하거나 폐가 차거나 이런 폐가 약할 때 비염이 잘 오거든요. 네. 근데 이 폐가 약한 체질이 태어민이에요. 사상 체질로. 네. 태어민은 겉으로는 건강하고 네. 덩치도 있고 술도 잘 마시고 그러는 분인데 호흡기 쪽으로 약해요. 그래서 이 태어민의 태음인이군요. 특징은 네. 코를 보면 알아요. 코를 코가 보면. 좀 높고 길고 이런 양상이다 저는 그러면 태음인이 아니네요, 태음인일 코를. 가능성이 많고 네. 그런 분들이 비염에 잘 걸리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보면 코가 작은 사람보다 네, 네. 코가 크고 좀 높은 분들이 네. 상대적으로 비염 환자들이 좀 많지 야, 않나. 오늘 김창준 집사님은 그냥 샘플이시네요, 샘플. 그러니까요. 이게 코가 커서 그런 거예요? 야, 코도 크시고. 네. 제가 비염이 있는데 제 아는 그 후배도 있는데 그 친구도 비염이 심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 지금 약을 먹고 있고 저도 지금 오래 됐는데도 이게 뭐 그때그때 심하지 않아서 어쩐지 모르지만 치료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치료를 잘 하면은 완치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 완치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어떤 비염인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비염 중에서 이제 코 막힌 비염, 비유성 비염이라고 콧살이 붓는 비염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약물로 치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콧살의 볼륨을 조금 줄여주는 간단한 수술로 많이 호전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꽤 완치에 가까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알러지 비염, 알러지 비염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면역 치료라 그래서 알러지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우리 몸에 조금씩 넣어주면서 내 면역을 증강시켜서 증상을 많이 호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완치는 아니지만 꽤 호전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아까
그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는 것도 네. 사실 정말 너무 심할 때는 그 우리 이제 콧물이 나오는 신경을 조금 소작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 줄일 수는 있지만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또 반대로 어. 콧물이 너무 작게 나오는 효과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네.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신문 기사를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네. 알레르기 비염을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 자살 충동을 2배 더 느낄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지금 있어요. 아니 김민철 원장님, 이게 정신과적인 접근에서 이게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네, 그 호흡이라는 게 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줬다는 말씀도 네. 있는데 이 호흡을 한다라는 게 생명과 너무 직결이 좀 되는 그렇죠. 현상인 것 같아서 아까 이제 코로 호흡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호흡이 정말 기본적인 호흡이 잘 되지 않으면 네. 사람이 죽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네, 자살을 꼭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네. 이제 그런 경우 2차, 3차로 다른 질병도 오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그런 충동을 더 느낄 수 있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 비염은 그 간단할 때부터 치료를 잘 하셔가지고 네. 좀 이렇게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선생님 요새 너무 추우니까 왜 극세사 이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혹시 여기 비염에 극세사 안 좋을까요? 이불은 이제 왜 쓰는 거냐면은 진먼지 진드기로 인한 알러지 때문에 진먼지 진드기가 매트리스에 많기 때문에 그 일반 이불은 다 통과해서 우리 몸으로 올라오는 자극을 주게 되는 거고 극세사 이불을 덮게 되면 기본적으로 진먼지 진드기가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러지 비염 중에서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쓰면 도움이 되는 게 극세사 이불입니다. 그렇군요. 내가 이 병을 갖다가 언제 고칠지도 모르고 기약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그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보면은 이제 사람을 고치신 기적이 나오고요. 자연에 대한 기적이 나오는데 이 자연에 대한 기적이 성경 우리가 복음서 35가지 가운데 9가지예요. 그 사람에 대한 기적이 26가지입니다. 네. 그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헬라 말로 치료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2가지예요. 네. 참 묘하게도 네. 하나는 그 테라피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테라피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에요. 네. 그냥 to heal, 그 치료하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 이아오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이아오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원래 상태로 돌려놓았다는 얘기예요. restore, 회복하다는 뜻이에요. 그 어느 책을 보니까 그 프랜시스 맥넛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의사의 의술과 약도 하나님의 기적의 일부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약은 뭐 전부 하나님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의술과 약도 필요하지만은 기도함으로써 분명히 회복된다.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건강 챙기시고 또 치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의사들은 꼭 한다. 실제로 의사쌤들이 스스로의 몸을 위해서 하고 있는 좋은 습관들 네. 그리고 건강 꿀팁 등을 우리가 전수받는 시간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꿀팁 받을지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먼저 오재국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뭐 만성 비염도 그렇고 또 계절성으로 갑자기 오는 그런 비염들도 그렇고 네. 아우 정말 괴롭잖아요. 그래서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뭐 예방 방법 같은 게 있다면 어떻게 있을지 그거 좀 방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어떤 걸 먹으면 도움이 되는가를 많이 늘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예, 병원에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이제 기본적으로 알러지 질환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유산균이 있습니다. 아. 예, 기본적으로 유산균을 먹었을 때 아토피 질환이나 아니면 알러지 질환이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는 매우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유산균을 먹었을 때 장내 미생물이 좀 바뀐다거나 아니면은 알러지를 유발하는 세포들의 구성이 좀 바뀌는 효과가 있어서 네. 이 유산균을 공복에 또는 식후 한 2시간 정도에 하루 한 알 정도를 먹어주는 것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코 세척을 현명하게 해주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소리를 내는 겁니다. 아, 예, 왜냐하면 네네네. 이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세척을 하는 가운데 귀로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귀로 물이 들어가는 거는 침을 삼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침을 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 소리를 내면서 하는 거죠. 호흡이 밖으로 나가게. 예, 예. 아 소리를 내면 침을 삼킬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그렇죠. 놀래서 이렇게 침을 꿀꺽 삼키게 되면 이걸 하는 동안 귀로 물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 소리를 내면서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0.9% 생리식염수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약국에서 구입해서 하거나 요즘에는 다 포로 돼 있어서 네, 네. 물과 포를 타서 만드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이제 0.9% 생리식염수를 하면 되는데 네. 이제 비염이 좀 심할 때는 조금 농도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포 정도 넣어서. 예, 그러니까 물 하나에 2포를 넣든지 네. 아니면 한 포를 반 정도의 물에 넣으면은 농도를 2배로 올릴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네, 1.8%를 만들 수 있으니까 약간 농도를 올려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비염이 심한 경우에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염증이 심하다. 염증이 예. 심하다. 예, 염증이 심한 비염 같은 경우에는 마누카 벌꿀이라는 이제 뉴질랜드에서 쓰고 있는 벌꿀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예, 그게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위장 질환이 있을 때 좀 네.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음용을 하는 제품인데요. 네네네. 마누카 벌꿀을 조금 생리식염수에 타서 하게 되면 거기에 향균, 항염 작용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축농증처럼 좀 진행을 했거나 아니면 비염 중에 약간 좀 누런 콧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마누카 벌꿀을 한 스푼 정도 타서 이렇게 세척을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게 될 때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마누카 벌꿀하고 그 소금이랑 같이 넣어서 네 맞습니다. 생리식염수를 만든 상태에서 아. 마누카 벌꿀을 좀 타는 건데요. 첨가해서? 수치가 있는데 네, 네. 마누카 벌꿀에 네. 이제 그 수치가 좀 높은 거를 선택하면 좀 도움이 네.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팁을 주신 게 이제 유산균을 꾸준히 먹으면서 네. 코세척을 할 때 하는데. 아소리를 내고 어. 마누카 벌꿀도 좀 쓰면 좋다. 향상이 될 거다. 농도의 조절도 좀 중요하죠. 농도 조절. 이제 네. 높은 농도를 너무 오래 하면 안 좋고요. 네, 네, 좀 네. 급성기에 짧게 하는 것들은 네, 네.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팁을 좀 주시죠. 일단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호흡이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비염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 때로 숨 쉬는 게 힘들긴 하겠지만 비염이 조금 완화되었을 때 복식호흡이나 코로 숨 쉬는 호흡들을 좀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를 꼭 권해드리는 게 네. 실제 연구를 보면 호흡법을 잘했을 때 비염이 좋아지는 결과도 제가 있는 걸로 들었고요. 네. 정신적인 부분들도 많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호흡법을 한번 해볼까 하는 네, 네, 생각이 네, 네. 들어요. 어떻게 해요? 확실한 건 첫 번째,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라는 것. 네. 그다음에 깊게 숨을 쉬는 복식호흡을 할 텐데 편안하게 앉으셔가지고요. 네. 한 손은 가슴, 한 손은 배에 올려보십시오. 네, 네. 배만 움직이셔야 돼요. 숨을 쉬어보시면 가슴 올라오는 분 계시죠? 그 흉식호흡하고 계신 거거든요. 흉식호흡은 정말 힘든 호흡이기 때문에 근데 이미 너무 급한 삶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흉식호흡을 해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5분이나 10분이나 많으면 30분이라도 앉아서 편안한 자세에서 숨을 쉬어보시면 배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숨을 쉬셔야 됩니다. 보통 호흡수는 1분에 처음에 안 되시는 분은 15회 밑으로 숨을 쉬셔야 돼요. 15회 이상 올라가면 이게 그 되게 급한 숨이 되기 때문에 과호흡이. 흉식호흡으로 갈 수 있고 아, 불안호흡으로 예. 갈 수 있기 때문에 15회 밑으로 익숙해지시면 10회 전후로 그러니까 6초에 한 번 숨을 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보통 들이마시는 게 내쉬는 것보다 조금 짧습니다. 근데 어떤 데는 뭐 4초, 2초라 그런 말씀도 있지만 연습을 하실 때 6초에 한 번 정도 쉴 때까지는 연습을 좀 해보십시오. 네. 지금 한번 해보시면 눈을 감으셔도 되고 두 손을 각각 배와 가슴에 올려놓고 천천히 심호흡. 여러분이 그 들이마실 수 있는 최대한의 호흡을 코를 통해서 배가 불러지도록 숨을 쉬어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들이마시고 한 3초 하시고 내쉬고 배가 나오게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내쉬고 이게 심신의 안정뿐만 아니라 근육 이완과 굉장히 간단하지만 하나님이 호흡해 두신 이게 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 호흡하고 복식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호전될 수 있으면 기억하셔서 한번 연습해 근데 보십시오. 이게 놀라운 거는요. 네. 이게 복부 비만이라서 그런지 배가 안 나와요? 이게 한번 나온 배가 다시 들어가지는 않네요. 예. 아무리 들려고 그래도 네, 충분히 내쉬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내쉬는 게. 애기들은 흉식호흡을 할 줄을 모르잖아요. 네. 애기들 잘 때 보면은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절대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나이 들수록. 예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지 세상에 이제는 복식호흡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 다시 회복되는 정말. 호흡을 하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비염. 아까도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한의사로서 이제 비염 대비책이 있다면 어떤 거를 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이제 비염에 집에서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너무나 쉽게 구할 수도 있지만 네. 너무나 중요한 네. 차 하나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이 행복합니다. 네.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준비해 드릴 거는 바로 네. 레몬 생강즙입니다. 레몬 생강즙. 네, 원장님. 오, 지금 향이 네. 그렇죠. 꽤 셉니다. 네, 그 생강의 매운맛과 네. 레몬의 신맛 이게 너무 힘든 사람은 물에다가 희석해서 네. 차처럼 계속 마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좀 진하게 한 칸에 먹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스프레소처럼 네. 거기에다가 뭐 꿀이나 조청이나 이런 것들 좀 넣어서 이렇게 한 순간에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레몬이 가지고 있는 비타민 C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죠. 네. 그래서 서양에서는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레몬즙을 짜서 물처럼 마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거기 비타민 C가 주는 우리의 면역력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고요. 생강즙을 내고 네. 그리고 레몬즙을 내서 적당히 이제 희석한 다음에 네. 그걸 따뜻한 물에 부어서 마시거나 기호에 따라서 찬물에 마시면 좋은데 언제 즙을 내고 있어요? 네. 나 그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치면 네. 레몬 생강즙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아니 지금 색깔도 네. 참 좋고. 한번 마셔볼까요? 제가 한번- 그럴까요? 네. 네. 완전히 봄이에요, 봄. 네. 짠! 향기도 봄, 향도 향긋하고. 색깔도 봄, 개나리 봄, 아, 범버범범. 아, 생강 맛이 아주 진하네요. 좀. 네. 저는 원래 또 이런 액을 좋아합니다. 아, 네, 그러세요? 너무 좋아. 예. 네, 건강에 좋은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굉장히 강력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목 넘김은 그렇게 뭐 네, 네. 어렵지 않은 괴롭지가 예, 않네요. 괜찮은 느낌이었습니다. 예, 의사들은 꼭 한다 기억하셔서 네. 환절기에 불청객 우리 이 괴롭히는 이 비염 꼭 이겨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비염에 대해서 정말 심층적으로 알아봤는데 세 분 어떠셨어요? 전상희 김상준 원사님. 집사님이 더 오늘은 좀 저는 제가 유익하셨을 비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그 궁금한 것도 있었고 또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지금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심한 거는 아닌데 약을 먹어도 별로 효과는 없어요. 이렇게 뭐 그때만 잠깐 좋아지는 것 같고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제 제가 참고사항이 아주 유익하게 정보를 알았습니다. 우리 이성희 목사님께 오늘 비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예, 우리 회복을 위해서 축복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 비염에 대해서 우리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비염뿐만 아니라 네. 우리 몸 전체를 건강하게 네. 또 면역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육체를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병약하게 태어났다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잘 보존하느냐 또 건강 지키느냐 하는 게 중요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하시게 백설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백설기 말씀하셨으니까 백설기 구호 외치면서 맞춰보도록 좋습니다. 할까요? 백설기 설 선배로 기 기쁘게